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유로파 승무패 안 본 분 계시면 진심으로 사고 싶은 아침입니다. 다음 주에 주중 유로파 15회차가 따따블 2월판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13회차는 감독마음 알아맞히기 게임이지 승무패 게임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나는 바보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나마 2월 예상 회차라서 소액 도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얼마나 황망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진실이든 악몽이었던 지나간 새벽이었습니다. 이제는 14회차 승무패에 진솔하게 매진을 해보겠습니다. 14회차 승무패는 단통 승부로 고정 구간을 먼저 잡아놓고 가지를 뻗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매력적인 단통 구간이 꽤나 보이는 회차고요. 시청자님들의 개인적인 분석에 좀 더 빠른 도움이 되고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업들이 분석이 되면 그 경기가 몇 경기가 되더라도 곧장 이실직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14회차 승무패 분석 방송의 시작은 한 팀으로 승부가 다소 기우는 듯한 라리가 매치업 2경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2경기들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통 승부 구간으로 손색이 없는 1번 경기의 뜨거운 현장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로 먼저가 있겠습니다. 14회차 승무패 첫 번째 단통 승부 경기는요. 1번 대상 경기로 편성된 발렌시아와 헤타페의 매치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일합을 겨루었던 전반 라운드에서는 발렌시아의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그리고 하비에르 게라 2명이나 퇴장을 시키는 데 성공한 헤타페가 1대 0으로 신성을 거두었던 경기였습니다. 주말에 펼쳐지는 14회차 승무패 1번 경기는 헤타페 스트라이크죠. 마요랄의 메니스커스 부상의 치명타 그리고 그린우드의 경고 누적 결장에 팩트만 전달해드리면 아주 쉬운 결과 선택은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 매치업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마요랄과 그린우드의 결장 어떻게 보십니까? 마타와 라타사라는 이 투톱 말고는 그 어떤 처방도 내어놓을 수 없는 브루달라스 감독이라 보여지고요. 비기려고 작정하면 패할 것이고 승리하려고 욕심내면 대패할 것으로 사료되는 헤타페입니다. 마요랄의 부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은 발렌시아와의 전반기, 그러니까 전반 라운드 경기를 상기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후반 휘슬이 울리고 몇 분 뒤죠. 지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난 발렌시아의 파울리스타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는 마마르다슈빌리의 인간이 아닌 신계의 선방쇼로 버텼지만 정규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어디선가 날아오는 축구공, 헤타페 이글레시아스가 아웃스윙으로 감아올린 얼리크로스가 마요랄의 머리 앞으로 정확히 배달되고 마요랄의 헤드골. 자, 이 장면 하나로 승리라는 달짝지근한 열매를 수확했던 헤타페지만 이글레시아스의 얼리크로스를 그것도 그 아웃스윙의 얼리크로스를 또 그것도 정확히 타점 높은 헤더의 그러니까 마요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이글레시아스가 얼리크로스를 올렸는데 아웃스윙으로 올렸죠.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감아 올렸으니까 아웃스윙에 그 회전을 주면서 얼리크로스를 올렸는데 정확히 타점 높은 그 마요랄의 헤더의 중앙 부분으로 내려 찍듯이 메이드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마요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골이었다고 단언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이 얼리크로스라고 무조건 골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여타 크로스보다 더 골이 메이드 될 확률이 떨어지는 얼리크로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글레시아스의 그 정확한 얼리크로스라고 매스컴에서는 뭐 그렇게 보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그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카트로 잘라서 보면 이글레시아스의 아웃스윙의 얼리크로스가 발로 찍어서 크로스가 출발을 했을 때 마요랄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 회전되는 도착 지점, 그러니까 우리 팀의 선수가 얼리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아웃스윙인지 인스윙인지
판단을 마요랄이 직접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 슬로우 비디오를 이렇게 카트로 찍어보면 마요랄의 눈을 보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타점 높은 헤드로 중앙 부분을 내려 찍듯이 이글레시아스를 보면서 또 상대 키퍼 그러니까 마마르다시빌리죠. 마마르다시빌리의 움직임까지 함께 본다는 것은 웬만한 공격수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런 그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어려운 메이드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마요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헤타페의 승리였다고 단언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만약에 찰나에 올라오던 이글레시아스의 얼리크로스의 스핀이 인스윙이었다면, 그러니까 인스윙이었다면 마요랄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하면서 그 인스윙 같으면은 아무래도 안쪽으로 감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골대 쪽으로 바깥쪽으로 휘어나가기 때문에 마요랄 같은 그 축구 지능이 있는 선수는 그게 인스윙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아마 마요랄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하면서 전매 특허였죠. 오른발로 아마 잘라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골인이고 저렇게 되어서도 골인이었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측면에서 날아오는 볼의 회전 방향을 예측하고 파이널의 위치를 선점해내는 능력. 자, 이것이 바로 마요랄이 라리가 27경기에서 15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축구 지능이라고 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흥분하면서 설명해드렸던 마요랄은 발렌시아전에 못 나옵니다. 자, 메니스크스 부상이죠. 메니스크스 아웃이면 당분간은 그라운드에서는 빠이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요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얼리크로스에 이어서 헤타페의 득점 공식에 빼놓을 수 없는 그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비수 뒷공간까지 치고 들어가서 마요랄과 마타에게 자로잰 듯이 찔러주던 메이son 그린우드죠. 그린우드의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 자, 어떻게 보면 소시에다드의 쿠보와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보다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린우드의 움직임은 쿠보의 그 세밀한 페인팅과 견줄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수비수 뒤로 들어가서 정말 정확하게 자신의 팀의 그 중앙 포워드에게 연달한다는 것은, 그 부분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그린우드의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가 이날 경기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쿠보처럼 좀 이렇게 세밀하지는 않지만, 좀 더 역동적이고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그린우드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린우드의 그 컵백 크로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린우드의 컵백 크로스를 정말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 받아먹는 마타의 순간적인 움직임. 그 볼이 메이드가 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세컨 파이널의 위치에 귀신같이 나타나서 서 있는 마요랄. 자, 이게 바로 헤타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우드의 컵백 크로스는 일단 정확하고요. 또 정확하더라도 받아먹는 그 포워드가 또 포워드의 발이 지랄 같으면 또 안 되겠죠. 근데 또 마타가 그런 어떤 세컨 스트라이크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요랄의 그 위치 선정 능력. 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헤타페의 상승세를 이끌고 헤타페의 득점 공식의 A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헤타페 득점 공식의 시발점인 그린우드, 발렌시아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장기판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비유하는 게 헤타페가 직면한 그 작금의 상황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렇듯 찻대고 포대고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로 떠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후보였던 보르달라스의 머릿속에는 또 어떤 지혜로운 전술이 숨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렌시아 바라 감독보다 전술적으로 한 수 위의 거장 보르달라스라 하더라도 마요랄과 그린우드를 뒷구석에 남겨두고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승리를 챙겨서 돌아가리라는 상상은 하기 힘든 게 이 경기의 분석을 해보는 겨울 인생의 진심입니다. 홈팀 발렌시아의 승리 구간을 당연스럽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유저님들의 투표율 짝대기가 홀쭉하게 그 무승부 구간에 만약에 그 유저님들의 투표율 짝대기가 무승부 구간이 홀쭉하게 형성이 된다면
전략적으로 무승부 구간까지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14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 꿀단통 경기가 펼쳐지는 곳은 에스타디오 누에보 미란디아입니다. 5번 매치업이고요. 카디즈는 현재 라리가에서 알메리아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승리를 맛보지 못한 팀입니다. 비아레알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었던 게 4라운드였죠. 4라운드였으니까 2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본 팀이 없는 카디제입니다. 지난 10월에 에스타디오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로 돌아가 보면 카디즈가 레데스마의 눈부셨던 선방 속에서 2대0으로 승기를 잡아나갔었죠. 특히 시메오네 감독을 농락했던 로저가 기록한 두 번째 골은 라리가의 난공불락, 오블락 키퍼를 맹구로 만들어버린 그런 골이었죠. 정말 철치부심 주말을 기다리고 있을 오블락 키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의 수훈갑이었던 로저는 아직 병상에서 기별은 없지만 또 회복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누에보 미란디아로 돌아오리라 확신해 봅니다. 카디즈는 중앙 마지노선을 지키는 팔리와 루이스 에르난데스까지 복귀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탈강등 싸움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이 이탈해 있고요.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과의 2차전 때문인지 많은 분들의 비관적인 예상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정반대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밀란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디즈 원정에서는 모라타 데파이 코레아, 모라타 데파이 조합이나 모라타 코레아 조합이 되겠죠. 이게 상대 팀의 왼쪽이 구멍이냐 오른쪽이 구멍이냐에 따라서 데파이와 코레아가 아마 누가 먼저 나오냐 이런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라타 데파이 코레아를 2인 1조로 유기적으로 호환해서 투입할 예정으로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선의 아즈필리쿠에타나 2선의 베리오스가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대체 전력 또한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밀란전에 초점을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밀란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60분까지 승부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래한다면 주력 자원들을 모두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다음 리그 경기인 바르셀로나전을 준비하는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말 경기부터 마드리드에게 할당된 리그 일정을 보면요. 향후 7경기가 리그에서의 입지가 정해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 3경기 그리고 원정 4경기로 짜여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향후 리그 일정을 보면 챔스 티켓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팀들이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위니까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붙어있는 2, 3, 4, 5위. 자, 2위 지로나, 3위 바르셀로나, 5위 빌바오. 이 세 팀과의 6점짜리 매치업 3경기가 바로 홈 3연전입니다. 참 신기하죠. 일정표를 누가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미래를 알고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까딱하면 내년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는 물 건너가고 올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도 탈락되고 정말 그런 상황이 마드리드에게 도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카디즈 경기를 만약에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 남아있는 6연전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경기 2위, 3위, 5위와의 홈 3연전 하고요. 원정에서 3연전은 비아레알, 알라베스, 마요르카. 자, 이 원정 3연전의 상대 팀들은 앞전 그러니까 지난 시즌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신기한 상황입니다. 비아레알에게는 비겼고 알라베스와 마요르카에게는 패했죠. 이런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비아레알과 알라베스 마요르카는 현재 리그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카디즈와의 원정 경기를 무조건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정 3경기 연속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AT 마드리드가 그러니까 원정에서
지금 3번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정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라운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들춰내어 보면 에스타디오 누에보 미란디아에서의 주말만큼은 시메오네 감독의 밥줄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까지 온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활을 건 한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카디즈전을 버리고 밀란전을 타켓으로 한다. 자, 이런 말들은 뭐 낭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낭설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카디즈와의 그 주말 경기에서 패하면 시메오네 감독의 다음 행선지는 밀란전이 아니라 자택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대상 경기들 가운데에서 단통이 효자 구간 2번 경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올라 매직의 본머스가 꼴찌 세필드를 비탈리티 스타디움으로 불러드립니다. 세필드의 올 시즌은 아주 굵직굵직한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라운드 홈에서 뉴캐슬에게 8대0으로 패했고요. 10라운드 원정에서 아스날에게 5대0으로 패했습니다. 자, 계속 브리핑 하겠습니다. 14라운드 원정에서는 번리에게 또 5대0으로 패했고요. 23라운드 홈에서는 에스턴 빌라에게 역시 5대0으로 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세필드의 만행을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25라운드 홈에서는 브라이튼에게 루틴처럼 또 5대0으로 패했고요. 27라운드 홈에서 아스날에게는 드디어 5대0의 악몽을 떨쳐내고 6대0으로 패했습니다. 자, 세필드는 무슨 빵 공장입니까? 이 본머스 이야기를 하나도 못 꺼내서 이라올라 감독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6점짜리 매치업 한 경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단통승부 경기이고요. 프리미어리그의 8번 매치업입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에스턴 빌라의 암스테르담 원정은 에메리 감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맥킨과 베일리를 쉬게 해주고 미들스볼로에서 데려온 로저스나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데려온 이그로 부남 등 영건들을 투입했지만 선제골에 실패했고요. 후반 시작부터 캐시를 스타트로 해서 베일리, 맥킨, 모레노까지 그라운드로 속속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에스턴 빌라였습니다. 오늘 새벽 이야기입니다. 빌라는 이제 네덜란드 원정길을 마친 상태에서 이틀 반을 쉬고 토트넘을 빌라파크로 불러들이는 일정인데 토트넘이 3경기를 치렀던 직전 한 달 동안 6경기를 달려왔던 에스턴 빌라의 그 누적 피로도 또한 분석 지표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후쯤 되면 빌라의 그 사실에 가까운 메디컬 리스트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그 업체들의 예상 라인업을 보면 그리고 업체들의 그 메디컬 리스트를 보면 빌라의 그 상황은 내일까지 많은 변동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그 라인업이나 메디컬 리스트는 빌라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현실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무릎 부상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죠. 우도기는 복귀했고요. 포로는 복귀 일보 직전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25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양팀에게는 어느 경기보다 중요한 기로에서 만난 매치업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활동량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양팀의 특성이 빌라파크를 박진감 넘치는 하이텐션의 현장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와킨스와 틸레만스의 체력을 어떻게 세이브해 나가야 하는지가 이틀 남짓의 시간 동안 에메리 감독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숑이 아웃되니까 손흥민이 중앙 포워드로 나설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카마라와 카를로스가 나설 수 없는 빌라의 중앙 2, 3선. 자, 이 부분도 좀 꽤나 흥미로운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마라와 카를로스가 물론 없어도 수려한 자원들이 에스턴 빌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마라와 카를로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싸우던 경기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렇게 한번
회원님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청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자료를 시간 나실 때 한번 돌려보기를 하시면 카마라, 카를로스 이 선수들이 빠지는 빌라가 뭐 중앙 2, 3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그 아스톤 빌라의 현재를 토트넘에게 대입을 해보았을 때 메디슨의 활약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 센터 에어리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무래도 카마라가 빠지는 부분에서 그리고 카를로스가 빠져 있는 부분에서 메디슨의 그 활동하는 반경이나 그리고 뭐가 달라도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가 달라도 메디슨이 아마 맨 오브 더 매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카마라, 카를로스가 부재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거의 부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와킨스와 틸레만스가 체력적으로 아마 좀 부침을 겪을 거라는 그런 전망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토트넘의 현재랑 대입을 시켜서 생각해 보았을 때 메디슨 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토트넘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재 양 팀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시나브로 좀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아도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아마 전반부터 후반 끝날 때까지 손흥민의 그 어떤 지휘 아래 전방 압박만큼 확실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부침을 겪고 있는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미스매치에 많이 노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난히 손흥민 존이 넓어 보이는 빌라파크를 TV 속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기가 막힌 변칙 전술. 자, 이 부분이 정말 무섭기는 하지만 겨울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토트넘의 단통 승리 구간에 의미심장한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상으로 14회차 승무패의 출정식 겸 단통 승부로 손색 없는 매치업 4경기를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나머지 모든 대상 경기들의 분석 영상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